인사드리겠습니다. 집체훈련 심사센터의 안영남입니다. 어렵게 인증평가를 마치시고 이제 훈련을 진행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인증평가가 역량평가, 기관의 역량을 평가한다면 이제 기관의 역량을 발휘하실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관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 집체심사센터와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심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증평가가 늦어져서 하반기 때 심사를 받으셔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하반기 심사는 10월 달에 전국 설명회 7개 도시를 저희가 돌면서 설명회를 거칠 거고요.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접수 기간이 있을 텐데요. 이 접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전 등록 사항들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자, 사전 등록 사항들에는 뭐가 있느냐? 먼저 훈련을 진행하실 교강사가 있으실 겁니다. 그 교사와 강사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규직으로 채용하셨던 교사, 그리고 시간 강사로 쓰고 계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강사 선생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NCS 승인 강사로서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NCS 직종별로, 소분류별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실시 가능 직종이란 걸 받으셔야 됩니다. 실시 가능 직종에 대해서 승인받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훈련 기간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앞으로 훈련을 진행하셔야 되는 교재를 등록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항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HRD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그 훈련기간 컴퓨터에다가 깔아 놓으셨을 텐데요. 두 개의 아이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시스템이라 해서 훈련기간의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하나는 심사평가 시스템이라 해서 인증평가나 이수자평가 혹은 집체심사에 대해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요, 요거 한번 꼭 봐주시고요. 그 중에서 실시 가능 직종은 심사평가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교강사가 NCS 교강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각자 개별의 HRD 넷에 들어가셔서 꼭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심사평가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페이지 39페이지로 갈 건데요. 자, 실시 가능 직종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NCS 소분류 단위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NCS 소분류 단위로 운영하시게 되는데, 그 NCS 소분류를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인정받으시는 거고요. 그 시설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첨부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저희 KSQ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실시 가능 직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들어가서 실시 가능 직종이라고 쓰시면 실시 가능 직종과 그 밑에 있는 NCS 확인 강사까지 그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다운받아서 숙지하셔가지고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시면 NCS 그 확인 강사와 실시 가능 직종에 대해서 그 등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시 가능 직종은 그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통합심사 탭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통합심사에서 심사를 받으실 텐데요. 통합심사는 4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기훈련, 실업자 일반, 근로자 개인, 그리고 사업주 위탁, 이 4가지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고요. 요 4가지만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요거는 통합심사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통합심사 탭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그림처럼 실시 가능 직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검색을 하셨을 때 우리
학원에 혹은 우리 직업학교에 그 실시 가능 직종이 검색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꼭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NCS 확인 강사입니다. NCS 교강사로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 보고 NCS 교강사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 교강사 선생님이 학원에다가 선생님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 이름을 등록을 해놔야 돼요. 등록을 해놓으시면 그 선생님을 학원에서 혹은 직업학교에서 선생님을 서치하셔가지고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선생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 확인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맨 끝에 보시면 자, 검색을 누른 다음에 훈련 기간에 정보를 공개하는 훈련 교강사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검색란에 검색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선생님 개인이 학원이나 직업학교 혹은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으신 거예요. 해당 훈련 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꼭 등록해서 공개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CS 확인 강사가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하실 때 안내사항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HRD 넷에 들어가셔서 www.hrd.go.kr이 들어가시면은 개인의 그 HRD가 있는데요. 개인의 HRD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NCS 확인 강사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확인 강사 등록하실 때는 자, 자격증, 자격 여부, 그 다음에 현장 경력이라면 산업체 현장 경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체 현장 경력, 그 다음에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있는 교육 경력,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자격들이나 아니면 졸업장들을 입력하시는 난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넣다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꼭 저희 심평원 1644-5113으로 전화하셔가지고 2번 누르면 집체훈련 심사센터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물어보신 다음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고 진행하시면 계속 반려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학원에 있는 선생님을 써야 되는 날이 막 가까우고 있는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등록이 못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오류가 생겨서 반려 처분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보시고 혹은 매뉴얼, 저희 자료실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꼭 다운받으셔서 순서대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강사로 승인을 딱 받고 나면은 다음에 해야 될 게 훈련기간 등록입니다.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훈련기간을 등록 안 해주시면 훈련기간에서 그 선생님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난 보시면서 선생님들 보고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 학원, 우리 평생교육시설, 우리 직업학교를 꼭 등록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번호를 알려주셔야 돼요. 훈련기간 번호를 잊지 말고 선생님들께 알려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신다고 해서 훈련기간에서 대행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절대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개인정보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직접 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기간에서는 공개되는 대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심사의 직접적인 준비를 위한 방법입니다. 자, 실시 가능 직종을 등록하셨고, 그래서 승인 받으셨고, 두 번째, NCS 교강사로 선생님들을 전부 등록하셨다면 이제 훈련 기관에 있는 모든 자산을 등록하시는 겁니다. 자산 중에서도 어떤 자산이냐면 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교재를 등록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자, 심사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공통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업무 탭을 클릭하시면 훈련기간 관리라는
탭이 나오고요. 자, 훈련기간 관리 탭을 들어가시면 이제 훈련기간에 정보관리란이 있어서 시설 장비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을 등록하고 추가하시면 되는 건데요. 추가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그만 창이 뜨는데요. 조그만 창에다가 하나씩 등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시설 장비 등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학원에는 시설이 많으니까, 혹은 우리 학원에는 장비가 많으니까 몽땅 다 등록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십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NCS 소분류 단위로 실시 가능 직종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NCS 소분류 단위로 실시 가능 직종을 받았고 NCS 소분류 단위로 훈련 과정을 신청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 과정에 필요한 NCS 소분류 안에 있는 훈련 시설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설에 들어가시면요, NCS 능력 단위 안으로 들어가면은 해당하는 훈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실습장이 필요하다. 실습장 80제곱미터가 필요하면 실습장 8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실습장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실습장의 이름들은 훈련기관에서 정하시겠지만 실습장의 종류를 정하시고 크기는 NCS에 나와 있는 훈련 기준대로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우리는 정원을 30명으로 해서 한 반을 꾸미겠다. 그러면 그 30명 정원에 필요한 장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느냐? NCS에 들어가시면 훈련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NCS 훈련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NCS 훈련 기준을 못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KSQA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시면 집체훈련심사센터라는 탭이 있어요. 자, 자료실 안에 딱 들어가서 집체훈련심사센터를 누르시면 검색창이 하나 나올 건데요. 검색창에다가 훈련 기준이라고만 치시면 훈련 기준이 뜰 겁니다. 지금 훈련 기준이 1001개가 등록돼 있어요. 1001개가 등록돼 있고 훈련 기간마다 다양한 NCS 소분류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소분류에 어떤 시설과 장비가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확인이 잘 안 되시면요, 나중에 과정 신청하실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탭에서 장비를 누르실 수 있고요. 장비를 누르시게 되면 조그만 화면이,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시설과 약간 다른 장비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장비를 일일이 하나씩 등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비가 많으신 훈련기간, NCS 소분류에 장비가 아주 많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 그 과정 심사에 임박해서 등록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등록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가져다 쓰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자, 인증평가를 받으시고 승인을 받으셔서 이제 훈련 과정 신청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셔서 훈련 시설과 장비를 하나씩 천천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도 똑같은 화면입니다. 교재도 똑같은 화면인데요. 교재는 지금 등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 과정 신청에 임박해서 44페이지인데요. 과정 신청에 임박해서 필요한 교재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판되는 것도 있고 법이 바뀌어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법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 자꾸 바뀌니까 교재가 자꾸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등록해 놓으면 그걸로 승인을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재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재 변경이 불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에 임박해서 꼭 필요한 교재, 최신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재를 등록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 가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을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을 꼭 참조하시고, 참조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면 집체훈련심사센터에 있는 13명의 직원이 열심히 전화 받겠습니다. 근데 요즘 하루에 한 100통씩 오거든요. 한 사람이 한 50통씩 받아야 되는데 전화가 계속 딜레이돼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래도 전화 주시면 열심히 받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통합심사는 10월 달에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은 11월 초까지 접수를 받을 겁니다. 접수를 일단 받고 접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정 보완을 거쳐서 심사를 2달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심사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요. 통합심사에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직종 분류 검토를 합니다. 직종이 맞는지, 훈련 내용과 직종이 연관되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요건 심사를 할 겁니다. 기본 요건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훈련 기간이 요건을 갖춰서 신청했는지, NCS 요건을 갖췄는지 혹은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심사인 훈련 과정 적합성 심사를 합니다. 이게 가장 깁니다. 1달 정도 걸리는데요. 우선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미나 오락 같은 거, 교양 증진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에 저촉되는 거, 안마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에 저촉되는 훈련 과정은 아닌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분야들에 대해서 훈련 내용으로 혹시 넣으셨는지 꼼꼼하게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 제한 분야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과정 적정성에서 봅니다. 그래서 훈련 내용, 방법, 교재, 교사, 시설 장비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한 후에 성과 적정성 심사로 넘어가서, 이건 실업자 훈련만 해당되는데요. 성과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하위 30%에 되는 기관들, 취업률이라든지 고용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점수들이 하위 30%가 된다. 각 직종별로 줄을 쭉 세울 겁니다. 순번대로 줄을 세워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데 하위 70등부터 100등까지는 죄송하지만 저희와 훈련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그분들은 과정에 부적합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직업훈련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취업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업률을 올리셔야지만이, 취업률이 평균 이상 되셔야지만이 과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가 끝나고 나면요, 훈련비 심사로 들어갈 겁니다. 훈련비 심사는 자, NCS 훈련 단가만 가지고 훈련이 안 되시는 훈련 기관들이 있어요. 우린 너무 고급져서 선생님도 시간당 10만 원씩 드려야 된다. 시간당 단가가 한 20만 원씩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한 사람당 한 100만 원씩은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고급 과정을 운영하실 때는 훈련비 심사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훈련비 심사 들어오시면 NCS 훈련 단가의 150%짜리 고급 및 특화 과정도 있고요. 300%에 해당되는 고수준 신기술 훈련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여건들은 그때그때마다 심사의 기준들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합과 부적합들을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부적합을 받으신 훈련기간에 한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합이 이해가 안 된다,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재심사를 들어갑니다. 이의 신청을 넣으시면 2달간 다시 재심사를 거쳐서 이의 신청하신 내용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잘 아실 겁니다. 훈련 내용은 NCS에 다 있으니까 NCS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성과 적정성 심사는 무엇인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과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고요. 성과 적정성 심사는 실업자 훈련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요. 실업자 계좌제 과정과 그다음에 국기 직종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고요. 수료 인원이 5명 이상인 훈련 과정에 대해서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된다. 5번 운영을 했는데 5번 합쳐서 5명입니다. 한 번에 5명이 아니라 3번 개설했으면 3번 개설한 걸 합쳐서 5명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요거에 보시면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과 지수라 해서 취업률, 고용 유지율 등을 따지는 85점과 성과 창출 가능성이라 해서 교강사, 훈련 방법, 그리고 훈련 내용에 대한 점수를 받을 겁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에 점수를 받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 토탈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각 직종별로 줄을 세워서 하위 그룹에 해당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합을 내고 있습니다.
점수표는 페이지 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요거 나중에 통합심사 기준이 공고될 때 더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궁금하시면 저희 자료실에 들어가면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그거 그 훈련기간 설명의 자료집을 보시면서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심사는요, 자, 매년 심사를 받기가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올해 그대로 할 건데 이거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나도 변경 안 하고 우린 토시도 안 바꾸고 그대로 운영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유효기간 연장심사는 받으셨던 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리는 거예요. 법적 요건에 해당될 때까지. 그래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기간 연장심사가 있고요.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해당되는 요건만 갖추시면 모두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과정이 매년 변동되는 게 없어서 그대로 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과정심사가 끝나고 나면 조건부가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적합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심사에 약간의 아쉬운 사항이 있어서 시설과 장비를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과 장비를 보완해서 추가해서 올려주시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적합한 경우에는 저희가 적합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숨 쉴 틈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듣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휴식 시간에도 저 뒤에 서 있을 테니까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자가 많아서 질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집체훈련심사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KSQA 홈페이지에 문의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3시간 이내에 반드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답변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질문 주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